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분석과 통계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엑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본과 시각화 등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함수를 대체하거나 테이블을 만드는 데 소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니 강의를 통해 피벗 테이블을 마스터하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피벗 테이블 강의를 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이라는 표를 왼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표의 일부분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서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눌러줍니다. 표의 일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Alt N V를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옵션 창을 엽니다. 표 또는 범위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동으로 선택된 부분이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항목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옵션이 있고요. 새 워크시트를 누르면 워크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필드가 생기고요. 다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면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즉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요.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강의는 피벗 테이블을 기존 시트에 포함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피벗 테이블을 지우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딜레이트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창이 하나 생겼고요. 항목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필터, 열, 행, 값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부분 한 부분을 데이터를 채워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근태 현황을 피벗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코드를 먼저 행에다 넣도록 할게요. 행에다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총 157개인데 중복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합쳐져서 총 30명의 직원에 대한 행이 생겼죠.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중복되는 항목을 자동으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근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근태 부분을 열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근태에 필터링을 내려봤더니 정상, 지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상, 지각 이 부분이 열 부분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값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정상 출구는 몇 번을 했는지 지각은 몇 번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태 부분을 다시 값 부분에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개수 근태라는 부분이 생겼고요. A-01 직원이 정상 출구는 몇 번을 했는지 지각은 몇 번을 했는지 그 합계가 몇 번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A06 직원은 정상 출근과 지각을 했네요.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지각이 앞쪽으로 오고 정상이 뒤쪽으로 오게 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내림차순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항목 부분을 잡으셔서 테두리에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끌어서 당기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었을 때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는 직원들의 거주 지역이 혹시 멀어서 지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거주 지역을 직원 코드가 있는 부분 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A01 직원은 강서에 살고 있고요. A02 직원은 강남에 살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도록 나왔죠. 거주 지역을 위로 올리면 거주 지역이 먼저 나오고
강남에 사는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지역이 먼저 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만약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디자인 부분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신다거나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요. Alt, J, Y, P, T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요약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네요. 이 부분도 디자인에서 부분합 표시를 안함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없는 상태로 표현이 되고요. 이 부분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J, Y, T, D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부분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빈칸이 나와 있는 곳은 모두 강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이 빈칸에도 반복적으로 행의 내용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항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J, Y, P,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도 표처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전체를 선택을 하시려면 상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 부분에서 미리 나와 있는 항목으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상을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에 개수, 근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분석 부분에서 활성 필드 부분에서 이름을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아니면 셀을 직접 선택을 하셔서 직원별 거주 지역으로 변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동일한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를 쳐주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테두리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보기가 깔끔하게 되었죠. 그리고 숫자 부분도 가운데 정렬로 해주고 직원 코드 부분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한 다음에 빈 곳에다 붙여 넣어 주시면 동일한 피벗 테이블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피벗 테이블에서는 직원별로 출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빼주고 근태 부분도 빼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균적으로 이 직원이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부분에서 화살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 값 필드 설정 부분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값 필드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생기고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우선 평균을 알고 싶으니까 평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출근 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됐네요. 엑셀에서는 시간도 숫자로 인식을 한다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표시 형식을 변경을 해줄 건데 피벗 테이블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오십니다. 기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 형식 부분을 H,
ss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단의 보기 부분이 시간 형태로 변경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값 부분에서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누르면 옵션 창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을 했었던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면 똑같은 셀 서식창이 나타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에서 시분초로 나타난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평균 출근 시간이 나타났죠. 그러면 또 한번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빈 곳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날짜별로 직원의 근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값과 직원 코드 부분을 모두 없앤 다음에 출근 시간 부분을 행으로 갖고 오고 근태 부분을 열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근태 부분을 또 값으로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출근 시간을 행으로 넣었는데 일, 시, 분으로 나눠졌죠. 여기 플러스로 그룹핑이 된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시가 나타나고요. 다시 또 누르면 분이 나타나고요. 또 누르면 초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형태로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그룹을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룹핑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으로 표시된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룹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 해제를 누르면 그룹핑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입력된 시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총 데이터량과 동일한 수량이 이렇게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다시 그룹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연도로도 표기를 할 수 있고요. 분기로도 표기를 할 수 있고 월로도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날짜잖아요. 그러면 날짜별로 보기 위해서 날짜만 선택을 하고 날짜 수는 하루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의 형태가 변경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을 변경을 할게요. 그랬더니 15일 날 정상 출근한 사람은 29명, 지각을 한 사람은 1명이네요. 지각을 한 사람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의 또 하나의 장점은 피벗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각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별도의 시트가 열리면서 지각한 게 누군지를 한 번에 보여주죠. 그래서 A06에 있는 직원이 거주 지역은 은평구인데 출근 형태는 출근 셔틀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고요. 이때 지각한 날짜에 출근 시간을 보니까 8시 31분이에요. 1분 정도 지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은 오후 8시 52분에 퇴근을 해서 총 근무 시간을 11시 21분 20초 동안 근무를 했어요. 1분 지각한 게 억울하긴 하지만 엄연히 회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지각으로 표기가 되었죠. 이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 중에 하나인 테이블을 저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총 합계 이 부분이 보기 싫으신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총 합계 부분에서 행 및 열의 총 합계 해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하단에만 데이터의 총 합계를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총 합계에서 열의 총 합계만 설정 이 부분을 누르시면 하단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총 합계 부분에서 행의 총 합계만 설정을 누르시면 행 방향으로 총 합계가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밑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출근 시간과 개수를 빼고 직원 코드별로 근무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태 부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 근무 시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평균을 클릭을 해주시고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에서 시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균 근무 시간이 나타나게 됐죠. 이 상태에서 평균 근무 시간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합계 부분에서 행 및 열의 총합계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하단을 봤더니 이렇게 총합계라고 나오고 10시간 55분 25초라고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저희는 평균을 알아본 건데 이 시간들을 모두 합친다면 10시간은 무조건 넘어갈 텐데요. 왜냐면 바로 위에 있는 시간이 11시간 10분이잖아요. 그런데 합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좀 의아하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디자인에서 메뉴 자체 이름이 총합계이기 때문에 총합계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평균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꼭 고쳐주시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평균으로 고쳐주시고 이 시간이 평균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전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메뉴 하단에서 보니까 평균 10시간 55분 25초 선택한 셀의 평균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시간과 동일하게 나온 거 보면 이 시간은 평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만지실 때는 꼭 이렇게 항목을 바꿔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4가지의 피벗 테이블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피벗 테이블은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고 하면 이런 경고창이 뜨면서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여준 다음에 아래에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피벗 테이블의 날짜 부분에서 그룹 페이지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나오죠. 피벗 테이블은 어떤 버전에서건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위아래로 만드실 때는 이 피벗 테이블이 변형이 되었을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붙이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열방향으로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방향에서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열 길이의 충분한 거리를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이 위아래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추가로 넣다 보면 이렇게 열의 넓이가 계속 변경이 돼요. 이 열의 넓이가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게 별로 보기 싫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오셔서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 부분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와서 열의 부분을 어떤 걸 삽입을 해도 형태가 변경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피벗 테이블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보고 총합계를 내는 방법이나 표현의 방법을 바꾸는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의 응용으로 피벗 테이블의 시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